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김혜미입니다. 도대체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왜 사람들은 1등만 기억할까요? 남자들의 Y 이태희입니다. 남자들의 Y 왜 유쾌할까요?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심도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이제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아빠, 왜 세상은 1등만 원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 벌써 6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물음표는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할까요?입니다. 그러게요. 저도 묻고 싶습니다. 세상은 왜 1등만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오자 토크인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네. 어떠십니까? 1등이 좋잖아요. 1등이 좋죠. 사실. 그죠? 네. 1등이 꼴등보다 1등이 좋죠. 그죠? 네. 1등 하면 뭐 받는 것도 많고, 아, 그렇죠. 1등 하면 또 남자들의 경우는 여성들도 좋아하고, 1등 그런가요? 하는 남자를 좋아해요. 1등 하는 남자. 여자들이 배우자 선택할 때 성격 본다는 거 말짱 빵이란 거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뭐첫 번째는 외모겠죠, 외모. 저도 외모와 얘기하신 능력. 말씀을- 네. 능력은 1등에서부터 출발한다. 그죠? 그렇네요. 아,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경쟁 사회니까 1등 왜 세상에 1등을 원하는가? 일단 경쟁 사회인데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이 필요한 곳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역량이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순서를 매길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1등을 세상에서 원한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1등 하면 좋잖아요. 좋죠. 아니, 원장님 1등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아, 죄송하지만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2등은 많이 했어도 1등은 항상 제 위에 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1등은 많이 못했습니다. 늘 섭섭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떠세요? 전 2등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제가 네. 고등학교 그 수석 졸업자와 같이 졸업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 예. 그러면 저희가 몇 등 하셨는지. 그러시군요. 네. 수석한 사람들하고 잘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1등이신가 봐요. 아,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요.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하죠를 주제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질문에 대해서 오자 토크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오자 토크. 아, 지난주에는 사실 선물을 아무에게도 못 드렸어요. 근데 왜 제가 안 가지고 주세요? 왔습니다. 왜 제가 그러시는 욕심이 거예요? 나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좀 분발을 하시라고. 근데 이거 은근히 재밌는 것 같아요. 오자 토크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아,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제가 감정을 실어서 질문을 해드리니까요. 오늘은 저희 이태희 변호사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또 두 딸이 아버지시니까 네. 제가 딸처럼. 딸처럼.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딸처럼. 연기를 해야 되겠네요.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하죠? 그렇지 않아. 나중에 이유는 나중에 듣고. 네. 근데 김광주 이사님 따님이 그 있으시... 이유가 따로 있나? 그렇지 않은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이지. 아, 그래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같아요. 이유가 있죠. 또 다른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반전, 했던 이야기는 반전이 있을 세상은 반전. 1등만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이사님도 따님 있으시죠? 둘이나 있죠. 아, 둘이나 있으시구나. 네. 제가 아들도 그럼 하나 더 있고요. 딸처럼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하죠? 끔찍하니까. 끔찍하니까.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도 따님이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있죠. 네. 저를 딸처럼 바라보시면서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하죠? 대박 나니까. 대박 나니까. 이유를 좀 여쭤볼까요? 우리 변호사님부터. 저는 세상에 1등만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이제 대학 입시 시험을 얼마 앞두고 학원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몇 개월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너희들의 평생이 결정된다. 그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아주 전의에 불타오르죠. 이제 몇 네. 개월에 우리의 모든 평생이 달렸다. 이 몇 개월에 모든 걸 쏟아 부을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이제 너희들의 고등학교 성적, 대학 입시 성적에 따라 어느 대학이 가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 어느 대학에 가는지에 따라 너희들의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지금 이렇게 쭉 와 보니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없다는 사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에요. 세상은 절대로 1등만 원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누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정말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원장님은 왜 그런가요? 할 말이 없네요. 대박이다. 목사님 말씀이 대박입니다, 진짜. 너무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성적이라는 게 전 대박이라고 오자 토크를 했지만은 실은 대박은 아닙니다. 예, 삶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네. 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또 크리스찬 자녀로서 가져야 할 면모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같이 한번 그런 것들 많이 좀 얘기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어떠세요? 끔찍하니까. 네, 끔찍하니까. 그것은 부모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1등을 하면 내가 1등 엄마가 돼. 그렇죠. 부모들 모임에 가면. 이제 군인의 그 계급처럼. 그죠, 계급처럼. 네. 내 아이가 의과대학생이면 내가 의사 엄마가 돼. 맞아. 그죠? 맞아. 이렇게 돼 있더라고. 맞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1등 안 하면 네. 바깥에 뭐 동창 만나는 것도 끔찍하고 1등하는 동창 만나면 이건 내가 2등 엄마가 돼. 그러네요. 계급장이 매겨지네. 맞아요. 계급장이 되죠. 그러네요. 남자들도 보통 이렇게 저녁 모임 이렇게 남자들 모임 가면 조금 이제 자녀들이 크고 이러면 애들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하면 뭐 어디 갔다 어땠다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은 대화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렇게 당당하던 우리 선배님들이나 동기들이 어느새 이렇게 위축돼서 모임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보면은 이제 뭐 집안에 뭐 재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취직이 안 됐다든가 뭐 이렇게 드러내기 힘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해요. 끔찍한 그러네요. 것 진짜 같아요. 끔찍하네요. 네. 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부모가 끔찍하니까 1등을 원해. 그러니까요. 그래요. 빙고, 제가 정답이죠. 제가 네, 오늘은 그죠? 우리 김광주 이사님께 그죠? 선물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유 없죠. 전 이유 있어요. 왠지 두 분의 답변이 잊혀지는 것 같은.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아빠, 왜 세상은 1등만 원해?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남자들의 Y 오늘의 주제 아빠 세상은 왜 1등만 원하죠로 저희가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출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뭐 예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많았는데 주일 성수보다 또 시험이 우선이고 교육열이 좀 우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 분도 다 자녀를 두신 아버지들이시잖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우선은 이제 현실과 이상에 대한 갈등들이 많죠. 우리가 주일 성수 같은 경우도 자녀들 주일 성수의 결과는 바로 눈앞에 나타나지 않은데 주일 성수하지 않고 시험 공부를 해서 성적이 조금 더 올랐다라는 것은 바로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나타나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이상에 대한 좀 고민들, 갈등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를 성수라기보다는 안식으로 이렇게 보통 보면 예배만 드리고 와서 학원 가고 예배 드리고 와서 집에서 공부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이제 쉽지는 않았지만 주일을 온전히 자녀들한테도 안식게 하는, 쉬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원칙이 그랬어요. 저도 주일은 아예 그냥 안식일. 그래서 월요일 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절대 공부를 안 했고, 그러니까
저에게 주어진 공부할 수 있는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스케줄을 짜고 주일은 항상 쉬었죠. 근데 우리 애들을 보니까 밤중에 이제 주일 밤중부터 공부해가지고 월요일 시험 치면 잠을 안 자고 시험 공부하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저 그래서 좀 공부가 모자르다 싶으면 월요일 날 좀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를 하거나 이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11조 이야기도 했지만 네. 이 사실 이 주일 성수도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11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전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름의 교육 철학관이나 좀 그런 교육관이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모의 교육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좀 중대한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부모가 하지 못했던 거, 부모가 이뤄내지 못했던 거를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을 좀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첫째 이게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잡죠. 잡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애들을 잡는 부모님들은 주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부모님들이 많아. 왜 원장님을 원장님. 말씀하세요? 원장님 1등만 하셨는데 상당히 네. 원장님을 보시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미안하다 얘들아. 왠지 그대만 보면. 아니 왠지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1등을 자주 했어요. 1등을 뒤에서? 자주 했는데 네. 뒤에서는 그거는 이제 우리 혜미 아나운서니까 네. 이렇게 뭐 자신의 이야기를 돌려서 네. 1등을 자주 했는데 왜냐하면 1등을 자주 하는 비결이 있어요. 1등을 할 수 있는 집단에 가면 돼. 그 보통 이제 학교 때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어. 그 너무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명언이에요, 명언. 무슨 말을 하셨냐면 용 꼬리가 될래, 뱀 대가리가 될래. 제 명언이신데요? 명언이잖아요. 얼마나 네. 명언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뱀 대가리를 선택했어요. 사실은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가 상고를 가야 됐어야 할 형편이었지만 형편에 그게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뱀 대가리.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뱀 대가리였어요. 뱀 대가리. 좋은 선택이셨는데요. 이게 어떤 성적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제 리더를 경험해 본다는 것은 대단히 또 소중한 거잖아요. 그죠? 리더를 1등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리더를 경험해 본다는 건 대단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경험은 좋았던 것 같아요. 부모의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못 내려놔요. 못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놔죠. 그거요. 허탈한데요?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김광주 이사님 보면 약간 내려놓으신 것 같은 느낌이 예. 들긴 들어요. 저는 네. 내려놓을 게 첫째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제 가정에 주신 그냥 골칫덩어리니까. 이 골칫덩어리 세 개나 주신 좀그 접근 방식이 좀 과격하시네요. 애들아 나는 너희들을 상급으로 생각한다. 이 골칫덩어리들한테 제가 뭘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게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 골칫덩어리들이 좀 이렇게 인간답게 될 수 있도록 제 울타리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할 도리를 다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부모님들이 특히 진짜 꼭 이렇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앞으로의 시대는요. 자녀가 우리가 부모님들이 대체로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아주 인류 좋은 기업에 취직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자녀들의 시대에서는 수없이 직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요.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재정 상담을 할 때 어떤 이런 이야기를 딱 해요.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은 키핑 능력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앞으로 당신의 자녀들은 계속 재정적으로 실패하고 돌아올 확률이 훨씬 많아진다. 시대 자체가 회사를 실직했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훨씬 많아진다. 그런데 부모인 당신이 그 돌아오는 아이들을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다 같이
나가서 앉는 거예요. 나가서 앉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나갔던 자녀는 아들 혼자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셋, 넷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폭탄이에요, 폭탄. 폭탄이에요. 꼭 셋넷을 낳아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 다복한 것은 얼마나 또 축복입니까? 다복한 것은. 앞뒤말이 계속 안 맞는 거예요. 보지덩어리라고 했다가 폭탄이라고 했다가 맞았어요. 저는 아까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다고 한 얘기가 솔직한 저의 심정이에요. 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 이 자녀가 성공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어떤 욕심은 솔직히 버리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이런 어떤 방식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하고 잘 사는데 옳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반대하는 거지. 정말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고 잘 살고 훌륭하게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정말 이 아이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행복해할 수 있는 일, 즐겁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불사를 수 있는 일. 그것이 부모의 관점에서 꼭 그렇지 않게 보여도 이 아이들의 관점과 이 아이들의 생각 속에서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라고 한다면 그것을 후원해주고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그럼요.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제 아이가 이제 큰 애가 아시지만 이제 커피를 하잖아요. 네. 커피를 하는데 커피 바리스타. 그렇죠. 커피 바리스타인데 그 커피 커피 어떤 보면 뭐 바리스타 2주 과정도 있고 그렇죠. 그죠? 2주 과정도 속성 1주 과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커피라는 게 뭐 지가 하나? 기계가 기계가 하냐? 하는 거지. 물 부어서 쪼르륵 나오고. 네. 그럼 뭘 배울 게 있어? 그죠? 따님 들으시면 그런 얘기 하시겠네 이거. 그렇게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 아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대화를 해야 되니까 말문을 닫아버리면 안 되니까. 야 그럼 아버지도 커피 좀 배워보자. 커피 책 하나 다오 하니까 아주 초급 과정을 자기가 보던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반 딱 읽고 제가 졌다 했어요. 커피가 그렇게 심오하고 그럼요. 그렇게 복잡하고 이제 하셨군요. 네. 그래 커피를 자기 개인 브랜드를 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뒤부터 제가 지금 뭐 어디 커피를 마시면요 항상 감별을 해요. 야, 이 커피는 뭐 추출이 잘 못 됐네. 이 커피는 어디 산이네. 이거는 뭐 이렇게 콩이 기계에 뭐가 기름이 묻혔네.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제 그 애가 커피를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사실은 보증은 못 하는 거예요. 보증은 못 하는데 그래서 교육에 진짜 필요한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특히 20살이 넘은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깊어요. 또 가만히 두면 자기 살 길 찾아가요. 맞아요.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네. 그런 기다려주는 것을 우리가 서투른 거죠. 서투른 거. 근데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 대학 진학률이 한 80% 가까이 된다고 나왔어요. 80%.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한 30%좀 넘을까 말까 합니다. 거기서 상당한 그 교육열이죠. 그런데 좀 아쉽게도 또 이제 OECD 평균이라는 걸 많이 내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입니다. 1위. 그렇죠. 하루에 한 33명에서 5명이 이제 자살을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저희 그 근처에 어떤 아이가 있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딱 유서를 써놨어요. 나는 2등 하는 게 무섭다. 엄마 됐지. 이렇게 써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너무 1등만 가든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교육 강국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교육열의 실체는 더 좋은 대학교에 가고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얻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살아가기 위한 그것에 대한 열정이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교육열의 실체는 교육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육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런 어떤 교육 열풍, 물론 이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교육열의 실체는 허구고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봅니다. 오늘 아빠 왜 세상은 1등만 원하죠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도 잠깐 세 분의 그 교육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근데 세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학구열이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내놓고 집에 가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또 의사 선생님, 변호사시고 또 어쨌든 재무 설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면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아이들의 교육에 관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구열이 그렇게 별로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사님의 얘기를 제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늘 1등만 하셨다는 우리 그죠. 이사님. 저는 1등을 많이 했죠. 네. 저는 보통 이렇게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 수험생을 둔 우리 집에 이제 수험생이 있어. 이렇게 집에 오지 마. 우리 뭐 텔레비도 안 봐 이러잖아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애가 공부하는데 네가 당신이 TV를 안 봐? 그죠? 그 가정이 자녀들 자녀만의 것이 아닌데 다 가정이라는 공간이. 저희 대학 교육은요. 저희 애들이 3명인데 다 2살 터울이에요. 2살 터울이니까 다 재수를 했어요. 하나같이. 그러면 수험 기간이 몇 년에 6년을 내리 그 고3 엄마를 한 거예요. 제 와이프가 제 아내가 했는데 그 6년 동안 거실에서 TV를 치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치워요, 제가? 왜 치워요? EBS 방송 보셨어요? 채운 적이 없고 또 뭐 월드컵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스포츠 게 있으면 항상 당연한 듯이 보는 거죠. 당연한 듯이. 저는 이제 제 자녀들에 대한 교육, 대안 교육이라고 하는 거지. 첫째, 돈이 안 들어야 된다. 이게 돈이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부모 역할과 자녀 역할을 잘 구분하는 게 첫째라고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걔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부모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또 이야기하면 같이 의논하면 될 일이고. 근데 그것을 아이들의 몫을 부모들이 단정적으로 미리 규정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죠. TV가 없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사람을 안 불려 들어와야 되고 집을 도서실을 만들어요. 도서실은 바깥에 있어요. 학교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집을 부모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부모들의 교육의 본질은 기다려주는 것이 아닌가.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딸이 요새 첫째 딸이 리듬 체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소년제 선수처럼 되는 게 본인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인 받아놔야겠다. 도쿄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딱 목표를 정하고 지금 아주 그래서 얘는 그냥 걷지를 않아요. 길을 걸어도 항상 이렇게 돌아가면서 걸어요. 그냥 걷지를 걷는 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좀 집에 가면 막 꺾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막 불안해가지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조금 제가 마음에 야 이거 생명도 짧고 그렇죠. 스포츠 선수의 네. 어떤 생명이 짧고 또 인생은 긴데 너무 큰 모험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경쟁도 심하고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가장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잘하는 것을 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아이의 인생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많은 옵션들을 많은 선택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잘하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부하는 게 자기가 즐거우면 이게 노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거 도는 게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얘는 이거를 노는 거니까 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가 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또 교육의 핵심적인 본질 중에 하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죠. 특히 부모들이 내 자녀가 무엇을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방법 중에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자녀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크게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시를 해버리죠. 예를 들면 아주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너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라는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해버리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짜 그것을 원하는 아이들은 제 말을 차고 올라옵니다. 계속 같이 밀고 와요. 밀고 옵니다. 예를 들면 집 나가 이러면 진짜 나가는 신용까지 내요.
문 밖에 서 있죠. 그런 것을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는 거죠. 아, 아빠 내가 이렇게 내 의지가 강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몇 번 밀어내기를 하면 나중에 밀려 나가는 애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시점에서 마지못해 조금 제가 이제 뒷발질 쳐주는 거죠. 예, 밀려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이놈이 진짜 원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에게 이제 뭐 공부를 하는 데서 푸시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적이 어떻게 맞아왔다는 거에서 물론 이제 좋은 성적 받으면 기분도 좋고 뭐 칭찬을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어쩌다 성적이 좀 덜 나왔어도 뭐 이제 물어보는 건 있어요. 야 이번에 또 최선을 다했냐? 최선을 다했다 그러면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를 해줍니다. 이제 격려와 기도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이들의 이제 전공도 선택을 했는데 네. 아빠 어떻게 하면 좋겠어 물어오더라고 저한테. 그런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봤을 때 각자 이렇게 조금 게 특색은 있어요. 특색은 있는데 이건 너의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리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너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네. 그리고 너의 길을 또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계획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쓰실 거기 때문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선순위를 잃지 않고 공부하면 어떤 모양으로 될 것이다.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글쎄, 너무 어려운 제 얘기인가요? 경험상으로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것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고. 근데 제가 언제 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기대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았을 때 이것에 대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달았을 때 사람들마다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네네. 이 은사를 깨달았을 때 이 은사를 사용하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쪽 저런 쪽 공부를 다 해야 되겠다라는 일종의 열정, 공부해야 될 목적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니까 공부를 하라 하지 않아도 공부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깨닫는 게 네. 되게 좀 중요하지 않나 좀 그래서 아주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한번 같이 부모와 같이 솔직하게 그리고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왜 이 땅에 있으면서 내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이들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걸 잘 깨달았을 적에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심으신 사람이구나. 난 정말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제 진짜 토기장이가 될든지 어떤 그릇이 되든 토기가 되든지 금그릇이 되든지 내가 이걸 섬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구나 하는 그런 직업에 대한 그 자부심 네. 이런 것을 가졌을 적에는요 꼭 1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예비하시거든요.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실 적에 어떤 일을 해도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등이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1등보다는 최고라는 표현이 더 나을지 모르겠어요. 네. 그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씀하신 사회에 베풀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 교육의 어떤 목표로 네. 또 방향으로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오늘 아빠 왜 세상은 1등만 원하죠? 라는 주제로 저희가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서 느끼셨던 점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 나눌까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네.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자녀들이 정말 아빠를 신앙의 롤모델 또 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새로 생기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오자 토크 아까 그렇지 않아. 근데 이번 마지막 마무리 오자 토크는 그래도 해봐.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거죠. 모든 부모님들이. 네. 저도 이제 나름대로는 좀 호탕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네. 사실은 꽤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우리 기다린다는 것이 어지간한 참을성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참아야 되거든요. 네. 참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크리스찬들의 참음의 비결 그거는 기도. 그죠? 그래서 그냥
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라고 늘 감사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너무 감사하다. 애들 키우면서 특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부모의 욕심, 부모의 욕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말고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또 올바른 성경적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시는 우리 시청자, 또 애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의 와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고요. 또 더 좋은 주제, 더 재미있는 주제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